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거의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29강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부터서 고단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만 해가지고는 너무나 고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교재를 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그 교재를 확실하게 습득을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고단위이기 때문에, 고단위도 아닌데 고단위예요. 악염류들 사상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상 중에서도 수백 가지가 있는데 맥을 찾아서 혈을 잡고 혈에다가 또 묘지 쓰는 법이에요. 맥을 찾아 가지고 묘지를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연이 된다고 하면은 잘 습득하심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아마 악염류들 사상은 100이면 100명 다 알아요. 근데 이 악염류들 사상 중에서 몇백 가지 각각이 있는데 몇백 가지씩 혈이 있는데, 혈만 찾으면 뭐됩니까? 맥을 찾아서 혈을 찾고 혈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마 100명 시사분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95명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길게는 안 씁니다. 왜 그런 길게 하면은 잊어버리고 잘 안 들어갑니다. 악염류들 사상 중에서 지금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와국으로 들어가서요. 와국에서는 무슨 혈이 맺는디 무슨 법으로 맺기를 찾아서 무슨 법으로 묘지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와국에서도 세 가지만 오늘은 강의할 거예요. 다음에 또 강의하고 또 강의해서 악염류들 사상까지 다 하고 각각의 혈처까지 혈을 맺는 법이 또 146가지가 있어요. 그것까지 여기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혈, 또 와국에 점혈이 있고 와국에 유혈이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악염류들 사상에 찾아서 이제 묘지 쓰는 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32변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32변만 있다 생각지 마세요. 그리고 또 좌우로 8변씩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정변만 가지고 32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겸유돌사상에서 변에서 나온 것이 4,8에 8개씩 나오니까 4,8에 32변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각각 좌8변, 우8변 이렇게 해보세요. 16변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각각이 나오니까 그것은 지금 아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와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염류 사상 와는 싹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략해 봅시다. 그러면은 32변으로 들어가서 8개씩으로 변하고, 이 변화된 것이 사상하고 왜 32개냐? 사상에 8개씩 변하니까 4,8에 32, 32변이 있더라. 그리고 좌변으로 8변씩이 있고 우변으로 8변씩이 있으니까 또 16개씩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혈의 총론이에요. 그러면 와혈의 맥과 이 와혈에서 맥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방법이 3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3가지인데 오늘은 이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와국은 맥혈과 구렬이 있어요. 그러면은 맥혈에서는 계열이 있고 점혈이 있고 또 이제 결혈이 있고 당법이 있고 전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와혈에 구렬이 있는데 구렬 속에서는 정법이 있고 구법이 있고 가법이 있고 절법이 있어요. 묘지 쓰는 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와구고 맥혈에서 맥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와구고 맥혈에서는 맥기가 느리고 곧고 느리게 옵니다. 맥혈에서는요. 그리고 와구고 계열에서는 계열로 묘지를 쓰는 곳에서는 맥기가 이것도 완만하면서 느리게 와요. 맥의 성질은 느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와구고 점혈에서는 맥기가 쑥쑥쑥쑥 내려오다가 혈처에 이래서는 갑자기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맥기 찾는 방법이에요. 혈처에 들어가서. 그렇게 와구민도 사상만 알면 덜렁 얼굴만 알아서 못 할 겁니까? 또 와국의 기혈에서는 맥기가 반드시 들어와요. 그러다가 번쩍번쩍 해가지고 기울어진 곳에 가서 혈을 맺습니다. 그리고 와국의 당혈은 맥기가 오다가 혈처에 뺑 돌아서 혈처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와국의 맥혈에서 쓰는 법이에요. 쓰는 법 5가지입니다. 그러면 와국에서 구렬은 그 국이 협소예요.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와구고 정혈은 맥기, 이것 역시 맥기가 바르기 때문에 좁고 안정이 딱 돼요. 그리고 와구고 가혈은 맥기가 뱅 돌아가지고 실형에다가 이렇게 실형에다 옷 걸쳐 놓듯이 그렇게 가서 맥기가 가가지고 혈을 맺습니다. 그리고 와구고 절혈은 맥기가 길게 오다가 팍 꺾어져요. 그래서 절혈이에요. 그리고 청룡이 꺾어집니다. 그래서 와구고 당혈은 맥기가 옆으로 돌아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렬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산이나 재나 산이나 들 다니다가 편안하게 쉬어가는 곳에서 맺는 혈이 굴혈 그렇습니다. 그 구렬을 와국으로 맺었다 해서 와국에 구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선적덕을 해야만이 그곳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묘지를 쓰는 방법을 그러면 맥혈에서는 어떻게 쓰냐? 와혈에서도 맥혈은 맥기가 완만하면서도 느리게 들어오는 맥기라서 이것을 갖다가 맥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와혈에서도 맥혈이 있는데 이 혈처로 맥기가 혈을 맺으려고 들어오면은 이 맥기는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맥기가 내려오다가 구부러집니다.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요. 구부러져서 들어오고 그래서 와국을 열고 혈을 맺습니다. 이러한 맥기의 흐름에서 변화를 주는 것을 찾는 것이 맥기와 혈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면 와국어 맥혈에서도 또 6가지가 있습니다. 맥혈에서도 6가지. 무슨 법이 있느냐? 개법으로 쓰는 것, 전법으로 쓰는 법, 신법으로 쓰는 법, 부법으로 쓰는 법, 이런 당법으로 쓰는 법, 천법으로 쓰는 법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실은 강의로 들어가 봅시다. 이것을 해드리면서 이 교재를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 용혈들을 보시면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29강에서는 5장의 교재가 나가요. 이 교재는 어디서 나왔냐? 출처 먼저 알려드려야죠. 옥령자 결록에서 나오고 동사 심전에서 나오고 구천현녀 신묘에서 나오고 이렇게 결록들이 다양한데 주로 옥령자 결록을 많이 도겠다 하고 판도겠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와국에서 개법으로 혈을 맺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산이 이렇게 있으면 금성체로 이루고 양쪽에 화성체를 이룹니다. 그런 곳에서 맥이 나와가지고 중간에서 화성체인 듯 수성체인 듯 일어나가지고 그 밑으로 백원은 2개요 청룡은 하나인데 넓은 곳으로 가가지고 와국을 이룹니다. 와국이 넓으면 혈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맥이 지나간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와국 그 찾는 법이에요. 와국의 개법은 혈처로 들어오는 맥기는 가운데서 곱게 들어오지만은 여기서 곱게 들어오죠. 곱게 들어오지만은 혈처로 들어오면 오다가는 미미하게 솟습니다. 여기서 살짝 솟아요. 솟았다가 그곳에다가 살기를 만들어요. 솟은 곳에다 여기다가 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살기를 만들고 그 살기를 피해서 혈처의 앞에도 살기가 있고 혈처의 앞에 여기도 살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맥기가 살짝 꺾어져서 변화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살기가 없는 곳에다가 와국 중에서도 살짝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살기가 없는 곳에다가 묘지를 쓰는 것이 와국 중에서도 개혈로 묘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즉 맥기가 위로 올라가서 청룡과 백호에 있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피하고 묘지 쓸 때 그것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피하고 또 맥기가 다시 변해서 여기서 탁 오다가 여기서 다시 변하죠. 변해서 여기 들어올 때에는 위에가 손상이 된다고 그랬죠. 손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위로 되어 덮여 있습니다. 바위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요. 이 와맥에 바위가 보이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살기입니다. 그래서 와국에서는 바로 와국 안에 혈처 우에 바위가 있으면 그것이 살기다 첫째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맥기가 나타나서 손상되기 쉬우니까 그 나타난 바위가 살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상되기 쉬우니까 묘지를 쓸 때에는 이 순전과 이 바위를 흙으로 덮고 묘지를 쓴다. 묘지 쓰는 법이죠. 와경미도 사상 아는 사람은 다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찾아서 맥기의 흐름을 갖다가 따라서 묘지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100명에 5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마 5명도 안 될 것입니다. 살기가 있는 곳을 흙을 덮고 묘지를 쓴다 해서 덮을 겼자 개혈이에요. 개법으로 묘지를 쓴다. 와열에서 써요. 와국에서. 다른 곳에서 쓰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와국에서 개법으로 묘지를 쓰는 법이고, 이 영송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고 가엽이 풍만해요. 여기가 가엽인데 가엽이 두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엽은 풍만하고 맥기는 느리게 오고, 그러므로 어쩌습니까? 맥기가 두툼하면서 느리게 오니까
거기다 묘지를 쓰면 어떻습니까? 자손들이 고집이 세고 세상 법을 통과해요. 그래서 자손들이 고집이 세면서 미련하니까 고집이 세요. 영념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미련은 안 들어줍니다. 자기가 최고 잘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혼자. 그래서 맥이 두터우면서 무디게 들어오면은 그 후손들은 집착이 많고 또 고집이 세고 미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맥기가 두툼하면서도 느리게 오므로 그런 현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훈어는, 혈처 뒤에 있는 훈어는 반석으로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역팔자로 역으로 팔자를 이루고 바위가, 그런데 정확한 팔자가 아니에요. 살짝이 보인 듯 만 듯 하면서 그게 살기가, 바위가 살기인데 이렇게 보인 듯 만 듯하게 팔자인 듯 아닌 듯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는 날카로워요. 끝이. 그래, 날카로워서 이 묘지 쓸 때에는 이 와구구 계열에다가 묘지를 쓸 때에는 반드시 청룡과 백호 끝이 혈처를 찌르고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 또 혈처 뒤에 있는 맥, 그런 게 바위로 된 맥은 반드시 덮을 것. 순전히 날카로우면 둬두고 흙으로 둬둘 것.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와국에서 점열로 끈끈하게 붙어서 맺는다 해서 점열이에요. 점열로 맺는 법. 두리뭉술의 금성체에서 내려와 가지고 쌍목체를 이룬 곳에서 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와국 점열은 혈처로 들어오는 맥기가 급하게 들어와요. 급하게. 그러면서도 맥기가 느리고 완만하게 오다가 여기 와서는 혈처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급락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로 붙으냐 위로 붙으냐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붙습니다. 이 혈이. 그래서 이 점혈은 맥기가 끝나는 곳에다가 딱 붙여서, 그 맥기가 끝나지 않은 곳에서는 혈이 없다 이 말이죠. 맥기가 왕성하고 그러면 혈을 맺겨도 맥기가 몇십 리 몇백 리도 가요. 이런 곳이 없이 맥이 다 끝나버린 곳에다 맺는 법이 점혈이다. 그러면 점혈은 묘지를 쓰는 곳에서는 맥기가 느리게, 여기서부터는 느리게 온다 그 말이에요. 느리게 온다 어쩌면 한 거는 반반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느리게 오다가 혈처에 이르러서는, 이 혈처에 이르서 여기서부터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내려 쏘기 때문에 중앙에도 살기가 있고 위에도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기를 피해 가지고 맥기가 내려오다 끝에서는 갑자기 급하게 떨어지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이 맥이 다 하는 아래로 내려가서 묘지를 써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와구고 맥혈에서도 전법으로 묘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와국에서도 맥혈이 있고 맥혈에서도 부혈은 맥기가 붕 떠서 맥기가 오다가 쭉 돌고 돌아서 오다가 물벅함처럼 이렇게 솟아오른 것을 부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곳에다 몇 쓰는 것을. 그래서 부혈은 혈처로 맥기가 곱게 들어와 가지고 와국 가운데다가 붕 떠서 맺는 혈인데, 붕 떠서 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붕 떠서 옆으로 돌아서, 반드시 앉는 것이 아니에요. 옆으로 돌아 가지고 맺는 혈이
이게 기경계열 중에서 이 기혈입니다. 그래서 돌아 앉아서 혈도 맺으니까 돌아 앉아서 좌양도 틀어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맥기가 혈처로 들어오다 살짝 고개를 들고 여기다가 점 찍어놨죠. 이게 바위예요, 바위. 살짝 들고 험악하게 만들어요, 여기를. 그래서 험악하게 만들고는 그것을 피해서 더 내려가 가지고는 혈처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살짝 솟아요. 맥이 이렇게 솟아요.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곳에서 와국을 이루는데 그 부풀어 오른 것 중에서 들어가서 살짝 물버금처럼 물이 내려가다 그 버금 둥그러하게 만들죠. 그 물거품처럼 살짝 둥글게 솟은 곳이 있으면 여기다 묘리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옆으로 돌아 앉아서 묘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묘지는 혈처의 양쪽이 낮아요. 이 양쪽이 허허죠. 그래 낮아요. 그래서 혈처의 양쪽이 그래서 멀리서 보호를 합니다. 혈처의 양쪽이 낮으니까 양쪽을 돋아 가지고 묘지를 쓰는 법이 무엇입니까? 부혈에다가 묘지를 쓰는데 묘지는 어떻게 씁니까? 크게 써서는 못 쓰니까 납작하고 적게 써야 된다. 바람을 안 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살기니까. 그래서 묘지를 크게 쓰려면은 방법은 있어요. 양쪽 혈처의 양쪽을 더 돋아 가지고 바람이 묘지를 안 치게끔 안 쏘게끔 돋아 가지고 묘지를 크게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덜 좋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적게 봉우리 납작하니 적게 쓰는 것이 최고 방법이에요. 부혈에서는 묘지를 적게 쓴다. 봉우리가 얕았고 적게 쓴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와국으로 들어가서 부혈에다가 맥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골치 아프실 거예요. 저도 50여 년이 넘게 공부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 대목에 들어가서 막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보시고 고생 않고 공부하시라 하려고 이해하시기 좋게 전부 다 한글로 풀어놨습니다. 한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은 넣었죠. 그래서 풀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교재 쭉 가면서 교재 없이는 지금 못 하시세요. 이거 해봤자 금방 잊어버리니까 할 필요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재를 겸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드리고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이해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